6.25 요약 시리즈 제1편 해방과 분단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우리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서울 거리 곳곳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속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며 한반도는 사실상 두 강대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방된 조국은 새로운 긴장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점령은 곧 이념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맞서는 냉전의 최전선이 됩니다. 1948년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등장합니다. 한반도는 결국 두 개의 정부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두 개의 정부 체제로 굳어졌고 분단은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남과 북은 모두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의 통일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1949년부터는 38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잦아졌고 한반도 전체에 불안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빠르게 키워갔습니다. 전차와 항공기, 병력이 모두 대폭 강화됐습니다. 반면 남한은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국군은 대부분 소총과 박격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일성은 남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탈린을 직접 만나 전쟁 승인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신중했던 스탈린도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동의하게 됩니다. 1950년 5월 북한은 전차와 병력을 최종 배치하며 침공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으며 전면적인 남침을 시작합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서울은 단 나흘 만에 함락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란길에 오르게 됩니다. 전세는 빠르게 북한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기습 남침에 놀란 국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전선은 순식간에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서울은 전쟁 발발 나흘 만인 6월 28일 결국 북한군에 점령당합니다. 시민들은 짐을 챙겨 가족 단위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과 정부는 대전과 대구로 후퇴하며 방어선을 재정비했지만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국군은 낙동강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아 대구와 부산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사이 유엔은 북한의 침공을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다국적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유엔군의 주축은 미국이었고 영국, 호주, 터키 등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밀린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마지막 저지를 시도합니다. 이 전선을 끝까지 사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병력은 부족했고 탄약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지켜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가족이 있는 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낙동강 전선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피 말리는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버틴 국군과 유엔군은 마침내 반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전세는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심엔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 해안에 기습 상륙합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서울은 곧바로 수복됩니다. 낙동강 방어선도 함께 돌파되며 전세는 뒤집힙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시작하며 평양을 향해 전진합니다. 한때 전 국토의 대부분을 상실했던 우리는 다시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을 점령한 직후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중국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며 전선은 다시 불안정해집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1951년 1월 서울은 두 번째로 함락되고 전선은 다시 남하하게 됩니다. 이후 전쟁은 대규모 이동 없이 고지를 빼앗고 지키는 치열한 송호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백마고지, 펀치볼,
저격능선. 수많은 고지전은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전쟁은 점점 지쳐가는 싸움이 되어갔습니다. 1951년부터는 판문점에서 휴전 협상이 시작됐지만 합의까지는 2년이나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6.25 요약 시리즈 제2편 낙동강 전선 끝장날 뻔한 대한민국. 1950년 7월 북한군은 수도 서울을 함락시키고 남하를 거듭합니다. 대전, 대구까지 차례로 무너지며 전선은 남쪽 끝으로 밀려납니다. 한 달 만에 국토의 90%가 넘어갔고 남은 곳은 부산과 경남 일대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지막 희망이 낙동강 전선이었습니다. 강과 산을 끼고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군은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켰고 유엔군도 전 세계에서 병력과 장비를 급파해 힘을 보탭니다. 병력은 부족했고 탄약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곳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이라는 각오로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도 북한군은 계속 밀고 들어왔습니다. 포항, 마산, 대구 모든 방면에서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대구가 뚫리면 부산도 위험하다는 말이 퍼졌고 민심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국군과 유엔군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결사적인 방어전을 펼칩니다. 한치의 땅도 더는 내줄 수 없다는 각오로 밤낮 없이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다부동 전투는 전세의 분수령이었습니다. 한 고지를 놓고 수십 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격전이었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는 학도병들도 참전했습니다. 총도 제대로 쥐지 못한 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고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고 전선은 진흙과 피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저항 덕분에 결국 북한군의 공세는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9월 낙동강 전선은 끝끝내 지켜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뻔했던 그날들. 낙동강에서의 저항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6.25 요약 시리즈 제3편 인천 상륙작전 단 2주 만의 대반전. 1950년 9월 낙동강 전선은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을 뒤엎을 단 하나의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인천 상륙작전. 인천은 바닷길이 좁고 조수간만 차가 심해 군사 전문가 대부분이 불가능한 작전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단호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적의 허점이다. 상륙 D-Day 9월 15일 새벽 군함들이 바다를 가르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상륙이 시작됐습니다. 포성이 울리고 병사들이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북한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인천항은 빠르게 점령됐고 상륙 하루 만에 완전 장악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진 목표는 바로 서울. 국군과 유엔군은 곧장 수도 탈환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북한군은 허둥지둥 퇴각했고 남한 전역의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곧장 한강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서울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서울의 지뢰를 매설하고 교량과 시설을 파괴하며 결사항전을 준비했습니다. 국군은 먼저 남산 일대를 점령하며 도심 시가전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총성과 포성이 울려 퍼졌고 서울은 또 한 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국군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진격했습니다. 국군은 중앙청, 경복궁, 시청 일대를 확보하며 서울 중심부를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북한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결국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8일 서울은 다시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포화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시민들과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이 만든 값진 승리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역사를 뒤바꾼 기적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대담한 상륙 전략은 전세를 뒤집은 결정적 승부수였습니다. 이 작전으로 북한군은 남하 병참선을 잃었고 남한 전역의 전투는
국군의 주도권 아래 놓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고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다시 북쪽으로 밀려났고 이제는 북진이 시작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 단 2주의 반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6.25 요약 시리즈 제4편 북진과 평양 점령 승리의 순간. 서울을 되찾은 국군과 유엔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표는 북으로 밀고 올라가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9월 말 북진 명령이 떨어지자 국군은 38선을 넘어 평양을 향해 전면 진격을 시작합니다. 길목마다 북한군의 저항이 있었지만 연합 전력은 이를 압도하며 북진을 이어갔습니다. 9월 30일 국군은 원산에 진입했고 강릉과 함흥도 빠르게 탈환했습니다. 국군 제1군단은 평양 외곽까지 다가섰고 북한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10월 초 국군은 평양 방면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북진을 계속했습니다. 북한군은 후퇴를 거듭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격파해 나갔습니다. 10월 19일 마침내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북한의 수도가 함락된 것은 전세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북한군은 평양을 버리고 후퇴했고 포로와 장비를 버린 채 황급히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국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압록강 인근까지 진격하며 전쟁의 종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을 깊숙이 점령한 국군과 유엔군은 마침내 압록강까지 진출하며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둡니다. 하지만 중공군은 경고 없이 개입하며 거대한 병력을 몰아 국군과 유엔군 후방을 기습합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후방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국군은 대혼란 속에 후퇴를 시작하게 됩니다. 혹한 속에 계속된 중공군의 파상 공세는 유엔군 전체 전선의 붕괴를 불러옵니다. 서울 수복 2개월 만에 다시 후퇴하며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대대적인 개입에 나섭니다. 이로써 전세는 다시 뒤바뀌게 되죠.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포함한 북한 지역에서 급속히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한 유엔군과 국군은 다시 서울을 방어해야 했고 1.4 후퇴라 불리는 대규모 철수가 이어졌습니다. 전선은 다시 38선 부근으로 좁혀졌고 결국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며 참혹한 소모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보였던 초기의 진격은 결국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 멈춰섭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 그림자는 지금도 한반도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6.25 요약 시리즈 제5편 중공군의 개입, 다시 뒤집힌 전세. 1950년 10월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지나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모두가 전쟁의 끝을 믿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항미원조를 외치며 인민지원군을 은밀히 압록강을 건너 침투시키기 시작합니다. 11월 말 중공군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압도적인 병력으로 유엔군을 공격합니다. 갑작스러운 포위와 야간 기습에 유엔군은 큰 혼란에 빠지고 치열한 후퇴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중공군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공격하는 전술을 반복했고 유엔군은 매일 밤 공포에 떨며 버텨야 했습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에서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미 해병대가 고립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며 치열한 돌파전을 펼쳤고 전투 후 장진호의 기적이라 불리게 됩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큰 피해를 입고 다시 서울을 내어주며 1.4 후퇴를 감행합니다. 불과 2달 전 서울을 탈환했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울은 다시 적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곧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선을 다시 고착시키며 반격의 기회를 노립니다. 이제 전쟁은 남북, 동서가 뒤엉킨 복잡한 소모전의 양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끝날 줄 몰랐던 퇴각 속에서도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선은 다시 중부 지역에서 고착되고 지루한 대치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선의 교착 상태, 그리고 국제 정치의 흐름 속에서 전쟁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